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숙자를 직원으로 쓰는 조금 이상한 식당 사장입니다. 그것도 서울 강북 한복판에서 줄 서서 먹는다는 대박집 사장이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까지 돕니다. 저 집 사장은 착해서 노숙자도 도와준다나 봐. 아니야, 싸게 부려먹으려고 데려다 쓰는 거겠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솔직히 말할까요? 처음부터 착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노숙자를 고용한 건 어쩌면 제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올해 52, 30대 후반에 간판 달고 시작한 김치찌개 집이 지금은 줄 서는 식당이 됐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지하철역에서 골목 돌아 들어오는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사람들은 사장님은 좋겠다,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다라며 부러워하지만 이 집을 열기 전까지 제 인생은 늘 쫓겨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밀려 쫓겨나고 공장 정리해고로 잘리고 40 넘어서야 겨우 모은 퇴직금 반, 대출 반으로 이 가게를 연 거였으니까요. 그날도 점심 피크였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비들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홀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아내는 계산대에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한 손님이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요? 문을 돌아보니 유리문 바깥 바로 가게 앞 계단에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옷은 때가 잔뜩 묻은 패딩, 머리는 부스스, 손에는 검은 봉지 하나. 딱 봐도 노숙인이었습니다. 손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밥 먹는데 기분 좀 그렇잖아요. 장사 잘 되시는데 가게 이미지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하며 멀찍이 돌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노인의 옆 얼굴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공장에 다니던 아버지가 정리해고 당하고 집 앞 슈퍼 앞에서 담배만 뻑뻑 피우던 시절, 그때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애 앞에서 좀 그러지 마요. 냄새나잖아요. 집에 좀 들어가 계시지. 왜 길바닥에 앉아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아버지 뒤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별말 안 했지만 그 어깨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현실로 돌아오니 손님이 재촉했습니다. 사장님, 안 쫓아내실 거예요? 그 말에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딱 걸렸습니다. 네, 지금 나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겨울 공기가 확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확실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빨지 못한 옷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어르신 여기 계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입을 떼면서도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좀만 앉아있다 갈게. 안에 사람들 많아서 따뜻한 공기라도 느껴보려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안에? 거긴 손님들 먹는 데잖아. 사람이 먹는 데지 사람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노인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몇몇은 얼굴을 찡그렸고 몇몇은 그냥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장 안쪽 구석 자리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김치찌개 드셔보실래요? 양 많이 드릴게요. 노인은 한 번, 두 번 문 쪽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를 그 앞에 놓자 노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맛없으면 남기셔도 돼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을 남겨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나 같은 사람은 남기는 법이 없어.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밥 한 숟갈, 김치찌개 한 숟갈씩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누가 차려준 집밥을 떠올리듯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해고된 뒤 집에 먹을 게 없던 밤, 동네 분식집 아줌마가 몰래 떡볶이 한 그릇을 포장해서 우리 집 문고리 위에 걸어두고 간 날,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 버리는 일 제일 쉬운 거다. 근데 한 번 손 내미는 건 그게 제일 어렵지. 그 말이 지금 제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날 설거지 도와주겠다며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그냥 드시고 쉬고 가셔도 돼요. 내가 평생 밥 장사했던 사람인데 그냥 얻어먹고 나가면 쪽팔려서 안 돼.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밥 장사 하셨어요? 예전에 시장통에서 허름한 식당 했었지. 나도 젊을 땐 줄 서서 먹는 집이었어. 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그릇을 헹구는 손놀림이 의외로 능숙했습니다. 깨지는 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매일 점심시간 전에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그리고 제가 눈으로 오라고 하면 들어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고 설거지를 조금 도와주고 해가 지면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제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노인네 때문에 여기 오는 거 꺼려진다는 사람들 많아요. 음식점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왜 굳이 그런 사람을 들이세요? 아내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마음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도 겨우 자리 잡았잖아. 그분 도와준다고 우리가 같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겁이 났으니까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누구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노인을 못 본 척했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노인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주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오늘만 모른 척하자. 한 사람 도와준다고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 몇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데 문득 주방 한쪽에서 직원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노숙자 하나 데리고 다니더라. 훈훈하긴 한데 나는 솔직히 좀 징그러워. 에이, 뭐 어때?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쫓겨나면 끝이야, 끝. 그 말이 귀에 콱 박혔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제 과거였고 어쩌면 제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그대로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 빨개진 채 검은 봉지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늘 안 부르길래 이제 싫어진 줄 알았지. 나는 그 말이 너무 미안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겁이 많아서요. 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가게 하나뿐이라 그거 무너질까봐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어르신 한 분 밥 먹여서 내가 잃을 게 뭘까 따지게 되고, 노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계산 많이 했어. 손님 하나 공짜로 주면 남은 반찬 몇 그릇 아까워하고. 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제일 많이 잃은 게 결국 사람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단순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르신, 왜? 우리 아예 같이 일해 보실래요? 노인은 처음엔 제 말을 못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일해? 내가? 어디서? 여기서요. 우리 가게에서 설거지든 홀 정리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대신 밥은 제가 책임지고 드릴게요.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를 누가 쓰나. 손님들이 싫어할 텐데. 손님들이 싫어하면 그 손님을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나도 웃기더군요. 말하면서도 이게 장사꾼의 말인지 미친 사람의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노숙자를 직원으로서? 위생은? 손님들 반응은? 요즘 세상이 어떤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도 한끗 잘못했으면 길바닥 앉아 있었을 거라는 거. 내 말에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조건 하나.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거지 당신이 휘둘리는 건 안 돼. 가게 망하게까지 하면서 책임지려고 들진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병수, 나이는 69. 직책은 그냥 병수 아저씨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노숙자 아니야? 저 집 사장 뭐 하는 거야? 직원 구할 사람 없나? 뒷말이 들려왔지만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인사했습니다. 병수 형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 더 나갑니다. 형님, 그 접시 손님한테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닦아주세요. 손님들이 슬쩍슬쩍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수 아저씨는 처음엔 손님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도 허리가 반쯤 꺾인 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아저씨가 부엌 쪽으로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그 직원 말이야 의외로 참 친절하네. 물도 먼저 따라주고 인사도 잘하고.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몰래 CCTV를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병수 아저씨는 손님이 물컵을 잡기도 전에 먼저 주전자 들고 다가가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치울 때도 천천히 드세요. 안 급해요라며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참 낯익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했던 오래전 골목 분식집 아줌마의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수 아저씨가 깜빡 문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지나가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저 사람 그냥 불쌍해서 쓰는 거죠? 나 같으면 가게 꼴 망친다고 안 두겠어요. 사람이 기가 빨리잖아. 하루 종일 저런 사람 보고 있으면. 가게 꼴.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병수 아저씨가 우리 가게 꼴을 망치고 있는 걸까? 그때 병수 아저씨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 말 많지?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 입은 다들. 나도 알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병수 아저씨는 담배를 비벼 끄며 길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사장님. 네. 사장님도 한때 길바닥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아니, 말을 안 해줘도 눈을 보면 알지. 길바닥에 앉아봤던 사람 눈이랑 아니었던 사람 눈은 딱 보면 차이가 나. 병수 아저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 온 게 1년 전이었어. 그때 이 골목 입구 편의점 앞에서 사장님 봤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1년 전 가게 오픈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대출이 한 번 거절됐고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나는 편의점 앞 계단에 앉아 캔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사장이냐.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있었지. 나 그거 뒤에서 다 들었거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혼잣말을 꽤 크게 했습니다. 세상 탓, 부모 탓, 내 탓. 그날 사장님이 얼마나 한숨 쉬었는지 알아? 근데도 다음날 또 은행 가더라고. 솔직히 그때부터 이 집 공사하는 거 쭉 봤지. 남의 집 공사 구경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거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병수 아저씨를 처음 본 날이라고 기억했던 그날은 사실 아저씨가 나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끝자락이었던 거라는 걸. 사장님이 나를 고용한 이유? 사실은 나보다 사장님 자신을 견디려고 그런 거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길바닥에 앉아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외면하지 못한 것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 어르신 계시죠? 저번에 김치찌개 리필해줘서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병수 아저씨, 오늘은 제가 김밥 하나 사왔어요. 이따 쉬실 때 드세요. 처음에는 빈말이 많았던 손님들 중 몇몇이 오히려 병수 아저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게가 조금은 사람 냄새 나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물론 아직도 위생이 어떻다, 이미지가 저렇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단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가게는 완벽하게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가끔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밥 먹는 세상한테 버림받은 사람 냄새도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전 그 냄새가 싫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대박난 식당 주인이 노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 관심을 끌고 싶었나 봅니다. 카메라 앞에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노숙자를 직원으로 쓰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숙자를 직원으로 쓴 게 아닙니다. 리포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쓴 거죠. 주소가 없고 집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인 건 변함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고용한 건 그분 한 분이 아니라 예전에 길바닥에 앉아있던 제 자신인지도 몰라요. 카메라 뒤에서 병수 아저씨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멋있게 말하더만
사람을 사람으로 썼다나 뭐라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리진 않은데 반밖에 안 했네. 반이요? 병수 아저씨는 김이 모락나는 김치찌개 냄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써준 게 반이고 나 덕분에 사장님도 사람으로 남은 게 나머지 반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주방 한복판에서 갑자기 울컥해져서요. 이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져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 가게라고 갑자기 천사가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잘 나가는 직장 다니다가 미끄러진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저 사람도 어딘가 잘못했겠지. 나처럼 조심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은요.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저 사람을 한 번만 더 버리면 언젠간 나도 똑같이 버림받을 거다. 제가 노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유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저 자신이 사람을 버리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게를 열기 전 제 인생은 늘 쫓겨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내쫓는 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제 손만큼은 누군가의 어깨를 밀어내는 대신 한 번 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 길어집니다. 김치찌개 냄비는 쉴 새 없이 끓고 주문이 쏟아집니다. 그 와중에 주방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쪽으로 모실게요. 물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거친 손으로 물컵을 건네는 우리 가게에 제일 늦게 들어온 직원. 한때 노숙자였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합니다. 병수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을 직원으로 쓴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형님이 이 식당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줘서요.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남도록 붙잡아줘서요. 카메라는 그 이유를 감동적인 미담이라고 포장하겠지만 저에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노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유. 그건 내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